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의 습격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은밀한 적, 미세먼지. 가까이는 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서 이게 직접 들어가는 거는 못 느끼니까.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실제 진짜 나쁜 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거. 온몸 구석구석 파고들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게 은밀한 살인일 수밖에 없죠.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노출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로 뒤덮인 미세먼지. 그렇다면 집 안은 안전할까? 충격적인 실내 미세먼지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너무 끔찍한데요. 이거를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위험한 불청객 미세먼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미세먼지의 공포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올겨울 5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는데요. 이럴 때면 참 외출하기 꺼려지시죠? 그런데 황사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낀다는 뜻의 삼한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미세먼지의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불어와 비슷한 듯 보이는 황사와 미세먼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모래먼지로 오래전부터 나타나던 기상현상인데 반해서 이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입자의 먼지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 등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함께 중국의 오염된 대기 중 미세먼지도 함께 날아드는데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0% 정도가 중국에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이 70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인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크기,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 되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황사와 다르게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아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초미세먼지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체로의 유입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 호흡기를 통해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관지 점막의 점액과 섬모 운동에서 걸러져 기침이나 가래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매우 작아 섬모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된다. 이후 폐포의 모세혈관을 통해 혈관, 뇌와 심장 등 장기 곳곳으로 이동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하얀 스모그로 뒤덮인 이곳은 1952년 영국 런던의 모습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공장 매연이 급증하면서 만들어낸 오염물질들이 안개와 결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런던 시민들은 폐질환과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12,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사태. 하지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실외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370만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여 년 전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 이웃나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폐까지 침투하게 되면 체내에서 MIF라는 단백질이 대량으로 분비돼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작동을 방해한다.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기도와 폐의 염증세포가 증가해 비염, 기관지염을 유발하고 기존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다. 이제 미세먼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이제 폐포에 침착하게 돼서 미세먼지 내에 이제 각종 그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이 폐에 침착하게 되면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이어도 미세먼지를 댈 수 있으면은 노출되는 기회가 적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는 예방하는 방법도 명확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방사능 피폭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미세먼지의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제시해 미세먼지 농도가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경우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활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현대인들, 야외만큼이나 실내 공기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실내 공기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까요? 화학약품의 사용이 많은 미용실. 미세먼지의 농도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 고농도의 실내 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돼 온 맹경자 씨. 현재 폐의 10%가량 폐섬유화가 진행된 상태. 뚜렷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섬유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문제는 환기입니다. 1번이. 그런지 특히 실내 공기가 최근에 뭐 WHO 보고 보면 실외보다 실내 공기가 한 5배 정도 나쁘더라라는 보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실내 공기도 문제되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동안 실내 폐쇄된 공기 속에서 안일하게 생활했던 게 후회가 된다는 맹경자 씨. 여기서 나오는 가스, 저기서 나오는 거, 미세먼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 스프레이, 뭐 염색약, 파마약, 드라이기 쓸 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미세먼지를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사람이 많이 오면 좋아서 돈 벌기에 바빴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병이 들고 보니까 아차, 그때 너무 소홀했구나. 실내 환경과 관련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실내 미세먼지는 실외 미세먼지보다 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양의 공기를 세포에 노출시켰을 때 실내 공기의 독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발생한 분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독성 물질을 많이 포함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입자가 굉장히 고운 이제 미세 분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유의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내에서 발생한 이제 분진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독성이 강한 형태의 분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환기 시설을 하거나 이제 가능하면 그 작업할 때 보면은 환기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매트리스와 침구류. 매일 피부에 직접 맞닿는 만큼 청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침구류. 하지만 각종 먼지와 이물질을 포집한 결과 숨어있는 먼지들이 시커멓게 필터를 가득 채웠다. 너무 끔찍한데요. 이거를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애들한테 미안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 하얀 부분이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로 보시면 됩니다. 세균과 먼지가 뒤엉켜 있는 침구류. 평소 먼지를 자주 털고 정기적으로 세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침구류에서 포집한 미세먼지는 과연 어떤 성분일까? 미세먼지를 각 성분별로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다량의 세균이 발견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세균성 미세먼지를 배출해내는데 이것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물질을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그걸 기억을 한다고요. 기억하는 것 때문에 나쁘게 기억을 하는 순간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격렬하게 반응한다라는 건 우리가 일종의 그 미세, 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타내는 결과는 염증이라는 거고, 염증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원인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만성적으로 가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만성적인 염증의 결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 점심 식사 준비에 한창인 정미라 씨. 평소 고기를 좋아하는 가족들 덕에 오늘도 삼겹살 구이에 나섰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타오르는 연기. 요리를 하는 동안 실내 미세먼지는 어떻게 변할까? 고기를 굽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하는 수치. 측정기를 가스레인지 가까이에 대자 수치는 5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다. 바로 이제 그 배출원에 사용자가 인접할 수 있어서 바로 이제 배출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바로 흡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외 공기질보다 이제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저희 아기한테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자연 환기를 시키거나 환풍기를 틀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 폐쇄된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500을 웃돌았던 미세먼지 농도가 환기를 하며 요리를 할 때 90% 가까이 감소했다.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요리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분진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는 중에 높은 온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발암성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분진 발생하게 되면 직접 요리하는 과정 중에 아주 가깝게 많이 노출되고 또 흡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분진으로 실제로 보면은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은밀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하지만 더 이상 공포의 대상만은 아니다. 그 실체를 알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봄철에만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실내외 할 것 없이 24시간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2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가량 높다고 하는데요. 대기 중에 미세먼지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도 피할 수 있지만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